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70대가 건강을 잃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7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60대, 70대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실천하면 건강한 80대, 9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혈압과 혈관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혈압은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고 혈압을 높이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정상 범위인가요? 오늘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동맥이 막혀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마늘과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가공 탄수화물인 빵, 과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건강한 혈관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힘들다고 느껴서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되면서 몸 전체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중이 조절되면서 혈압과 혈당 관리도 쉬워집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면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면 건강한 80대, 9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3%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적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 후 회복이 어려워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체력과 면역력도 함께 감소하면서 감염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폐 기능도 저하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영양 섭취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생활에서 많이 걷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한 80대, 90대를 준비하세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약 1g에서 1.2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연어나 달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체 근력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서 있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기본적인 활동이 모두 하체 근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부족하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장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절 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쿼트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계단을 이용하거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체 운동을 하면 노후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낙상 위험이 줄고 건강한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중반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뇌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름이나 약속을 잊는 일이 많아집니다. 더 심해지면 본인이 했던 말을 잊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고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숫자 계산 같은 간단한 두뇌 활동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면 뇌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생활 속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자주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매일 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습관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둑, 체스, 카드 게임 같은 전략적인 놀이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꾸준한 뇌 활동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주 대화할수록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책 내용을 주제로 대화하면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모임에 참여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근육량 감소, 피로감 증가, 회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 상태가 좋은 노인은 건강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편식하거나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닭고기, 두부, 콩과 신선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면 작은 양이라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영양제나 단백질 보충제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연식품에서 영양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는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 영양 부족이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치아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서 씹는 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씹는 힘이 약하면 고기, 생선,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잇몸 마사지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씹는 힘이 부족하다면 고기나 채소를 잘게 썰어 먹거나 푹 익혀서 먹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씹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챙겨보세요. 건강한 식사가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과 지방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나 잡곡밥 같은 식품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소화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화가 잘 되고 계신가요? 소화 기능이 좋아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많은 70대 이상 노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낮 동안 충분히 피로하지 않아 밤에 쉽게 졸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것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낮 동안 졸음이 몰려오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서 신체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특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70대 이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신체 회복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잠을 쉽게 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량도 함께 감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자주 하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칙적인 일과가 없는 경우 낮과 밤이 바뀌는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이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노력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만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등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체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만 걸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도 늘어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작은 모임부터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나 메신저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해보세요.